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20평대 아파트의 거실에서 민수와 지혜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결혼 1년째를 맞은 이들 부부는 여전히 신혼의 달콤함이 가득했죠. 민수는 31살의 나이로 중견 건설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지혜는 29살로 강남에 있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2년 전 친구의 소개팅에서였습니다. 민수는 키가 178cm 정도로 평범한 편이었지만 단정한 외모와 성실한 성격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지혜 역시 160cm의 키에 긴 생머리를 가진 미인으로 주변에서 항상 예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라왔죠. 첫 만남에서부터 서로에게 강한 호감을 느꼈던 두 사람은 1년간의 연애를 거쳐 자연스럽게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신혼 1년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민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지혜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지혜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정성스럽게 저녁을 만들어 기다렸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근처 카페에서 데이트를 즐겼죠. 부부관계도 원만했고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도 자연스러웠어요. 주변 사람들은 항상 이들 부부를 부러워했습니다. 민수의 직장 동료들은 지혜의 사진을 보며 부러움을 표했고, 지혜의 회사 선배들도 민수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특히 지혜의 어머니는 사위인 민수를 무척 좋아하셨죠. 명절 때마다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가져오는 민수를 보며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두 사람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에게 털어놓곤 했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었고, 지혜는 스타트업의 역동적인 분위기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대화 시간은 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죠. 요리도 함께 만들어 먹는 게 일상이었어요. 주말 오후에는 마트에 함께 장을 보러 가서 일주일치 식재료를 사고, 집에 돌아와서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민수는 의외로 요리 솜씨가 좋았고, 지혜는 그런 민수를 보며 자신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평일 저녁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수가 야근으로 늦게 들어오면 지혜는 따뜻한 밥을 데워서 기다렸고, 지혜가 피곤해하면 민수는 어깨를 주물러주며 위로했죠. 작은 20평대 아파트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어요. 이들 부부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3년 후에는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그때쯤 첫 아이를 가져보자는 계획이었죠. 민수는 승진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지혜도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평화로운 일상과 행복한 미래 계획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혜의 핸드폰에 고등학교 동창회 단체 메시지가 도착한 그날까지는 말이에요. 어느 평범한 화요일 저녁 지혜의 핸드폰에 단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지혜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민수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대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참석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설렘이 묻어 있었죠. 민수는 흔쾌히 그러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한 후로는 친구들과 만날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으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차림을 신경 써서 골랐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가벼운 화장을 했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차림을 확인하는 지혜를 보며 민수는 웃으면서 충분히 예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오후 6시경 지혜가 집을 나서면서 민수에게 말했어요. 늦지 않게 들어올게요. 아마 11시나 12시쯤에는 들어올 것 같아요. 민수는 지혜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를 하며 재밌게 놀고 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게 평범한 외출이라고 생각했죠. 동창회는 강남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열렸습니다. 졸업한 지 10년이 넘은 시간 동안 각자 다른 길을 걸어온 동창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지혜는 고등학교 시절 학급에서 인기가 많았던 편이었고, 이날도 많은 동창들이 지혜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는 시계를 자주 보기 시작했어요. 11시가 지나고 12시가 지나도 지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장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지혜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먼저 자고 있어요. 라는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민수는 걱정이 되었지만 어른인 아내를 믿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지혜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혜가 들어왔지만 평소와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어요. 술을 많이 마신 게 분명했죠. 민수가 걱정스럽게 다가가자 지혜는 피곤하다며 바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수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지혜의 옷에서 평소에 맡아본 적 없는 남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민수가 사용하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진한 냄새였죠. 지혜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지혜는 이미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민수는 거실에 혼자 남아 복잡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동창회에 다녀온 것뿐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하지만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달랬어요. 그날 밤 민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다음 주부터 지혜의 일상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핸드폰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에 놓고 민수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핸드폰을 항상 손에 들고 있거나 가까운 곳에 두고 수시로 확인했죠. 문자 메시지나 전화가 올 때마다 지혜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도 민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을 때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에 민수와 연애할 때 보였던 그런 설레는 표정이었죠. 민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회사 동료나 친구라고 대답했지만 왠지 석연치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이상했어요. 지혜는 전화가 오면 방 안으로 들어가거나 베란다로 나가서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낮게 깔고 말하는 것 같았죠. 통화가 끝나고 나오면 민수가 누구였냐고 물어봐도 그냥 친구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친구인지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었어요. 신혼 때는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고 애정 표현을 했는데 동창회 이후로는 지혜가 민수의 터치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어도 적당한 거리를 두었고 민수가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피해버렸죠. 부부관계는 아예 중단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 동창회 이후로는 지혜가 항상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려고 해도 몸이 아프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자 민수도 더 이상 시도하지 않게 되었어요. 대화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식사 시간에 서로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나누었는데, 이제는 간단한 안부 정도만 주고받았죠. 지혜는 식사를 마치면 바로 핸드폰을 보거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주말에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퇴근 시간도 불규칙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6시 반이나 7시에 집에 도착했는데, 요즘에는 8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이유를 물어보면 야근이나 회식이라고 대답했지만, 회사가 그렇게 바쁜 곳은 아니라는 걸 민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외모에도 신경을 쓰는 정도가 달라졌어요. 출근할 때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새로운 립스틱이나 향수를 사서 사용하기도 했죠. 민수가 예쁘다고 칭찬해도 예전처럼 기뻐하지 않고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민수는 이런 변화들을 하나하나 느끼면서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못했습니다. 결혼 1년 차에 찾아온 권태기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2달 가까이 지속되자 민수의 의심은 확신에 가까워져 갔어요.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변화가 단순한 권태기나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직접 추궁하기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죠. 만약 자신의 의심이 틀렸다면 부부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을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민수는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인터넷에서 평판이 좋은 곳을 찾아 전화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탐정은 민수의 상황을 듣더니 보통 일주일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말했죠. 비용은 적지 않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탐정과의 계약을 마친 후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심이 틀렸기를 바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지혜를 보는 눈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의식적으로 지혜의 행동을 관찰하게 되었죠. 탐정이 미행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지혜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출근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집에 오지 않았고 8시가 넘어서 문자가 왔어요.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민수는 이미 탐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지혜가 회사에서 나와 강남의 한 호텔로 향했고, 거기서 남자와 만났다는 보고였어요. 그 남자는 지혜보다 키가 크고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2사람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은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다음 날 민수는 출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탐정은 며칠 더 지켜본 후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말했지만 민수에게는 이미 충분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탐정의 말에 따라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민수가 보고 싶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지혜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남자와 만나는 모습, 주차장에서 차 안에 함께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텔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까지 모든 게 사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지혜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이름은 정훈이라고 했고, 현재 IT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키가 180cm가 넘고, 외모도 준수한 편이었죠. 성공한 사업가라는 것도 조사 결과 드러났어요. 지혜보다 2살 많은 31살이었습니다.
탐정은 두 사람이 만난 지는 정확히 동창회가 있었던 날부터라고 보고했어요. 그날 이후 거의 매주 두세 번씩 만나고 있었고, 주로 강남 일대의 호텔이나 모텔을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야근이나 회식이라고 말했던 날들이 모두 정훈과 만난 날들이었죠. 사진들을 보면서 민수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먼저 들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혜가 정훈과 함께 있을 때 보이는 밝은 표정은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민수는 이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지혜에게 알리고 관계를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볼 것인지. 하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었고 이 상황을 더 지속할 수는 없었어요. 정우는 지혜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지혜와 같은 반이었지만 별로 친하지는 않았어요. 정우는 키가 크고 공부도 잘했지만 내성적인 성격이라 인기 있는 학생들과는 거리가 있었죠. 반면 지혜는 예쁘고 활발해서 학급에서 인기가 많았던 학생이었습니다. 졸업 후 9년 동안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어요. 정우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후 대기업에서 몇 년간 일하다가 3년 전 동료와 함께 IT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회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고, 현재는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 중견 기업으로 발전했어요. 정우는 대표이사로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동창회 당일 정우는 사실 참석할 생각이 없었어요. 평소 동창 모임에는 관심이 없었고, 회사 일로도 바빴죠. 하지만 친한 동창이 꼭 와달라고 부탁해서 늦게나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8시쯤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분위기는 무르익어 있었어요. 정훈이 들어서자 동창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정훈의 성공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더욱 관심을 보였죠. 하지만 정훈의 시선은 온통 지혜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9년 만에 본 지혜는 고등학교 때보다 더 아름다워져 있었습니다. 성숙한 여성의 매력이 더해진 모습이었죠. 지혜도 정훈의 변화에 놀랐어요. 고등학교 때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자신감 넘치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키도 더 커 보였고 옷차림도 세련되었어요. 무엇보다 예전에는 없던 카리스마가 느껴졌죠. 저녁이 깊어가면서 동창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멀거나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일찍 귀가했어요. 10시가 넘어서는 처음 모였던 30명 중에서 절반 정도만 남았고 11시가 되자 10명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훈과 지혜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중 하나였어요. 마지막 몇 명이 떠나고 나서 정훈이 지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정말 많이 예뻐졌어요. 지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정훈도 많이 달라졌다고 대답했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따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생활까지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정훈은 지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지혜도 처음에는 남편 이야기를 꺼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게 되었어요. 카페 문 닫는 시간이 되자 정훈이 제안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야기할까요? 근처에 괜찮은 바가 있어요. 지혜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때만 해도 단순히 옛 동창과의 추억을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분위기는 점점 달아올랐어요. 정우는 지혜에게 고등학교 때부터 마음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다고 했죠. 지혜는 당황했지만
정훈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 정훈이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언제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혜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모텔로 향했고 그것이 모든 불륜의 시작이었어요. 민수는 탐정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들고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결과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지혜가 퇴근해서 들어오기를 기다렸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8시가 넘어서 지혜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혜는 오늘도 회식이 있었다며 피곤한 표정을 지었지만 민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상태였죠. 지혜가 씻고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민수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민수의 진지한 목소리에 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민수는 탐정 보고서를 지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정훈이라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지혜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보고서에 담긴 사진들을 본 지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에서 정훈과 함께 있는 모습,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모든 게 명확하게 찍혀 있었죠. 지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민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마쳤고 내일부터 이혼 소송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혜가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민수는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정훈을 상대로 한 상간 소송도 동시에 제기했어요. 탐정이 수집한 증거 자료들은 법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혜 측 변호사도 이런 명확한 증거 앞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었죠.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지혜였어요.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지혜는 직장에서 버텨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사들도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결국 지혜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회사를 그런 식으로 떠나게 된 것에 대해 지혜는 깊은 후회를 느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동료들의 시선과 뒷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훈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상간 소송이 제기되면서 정훈의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대표의 불륜 소식이 화제가 되었고 이는 곧 거래처들에게까지 알려졌어요. 보수적인 성향의 큰 거래처들은 이런 개인적인 스캔들을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몇몇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신규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직접적으로 불륜 때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회사 이미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훈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회사 내부 분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대표의 사생활 문제로 회사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투자자들도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서 추가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민수 측에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되었어요. 명확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인해 지혜와 정훈 측에서는 별다른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은 민수의 요구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고 상간 소송에서도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이 예상되었어요.
법정에서 정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지혜가 결혼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동창회 당일에는 지혜의 결혼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알고 나서는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어요. 동창회 당일 정훈이 지혜의 결혼 반지를 보고도 접근했다는 목격자 증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훈이 지혜와 만날 때 사용했던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도 지혜가 남편 이야기를 언급한 부분들이 발견되었어요. 이는 정훈이 처음부터 지혜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더욱 결정적이었던 건 정훈의 지인 증언이었어요. 정훈과 가까운 회사 직원이 법정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정훈이 평소에 지혜가 결혼한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그런 점이 더 자극적이라고 말했다는 증언이었죠. 이 증언으로 인해 정훈의 변명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상간소송에서 법원은 정훈에게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민수가 요구했던 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정훈의 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충분히 지급 가능한 금액이었지만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민수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었어요. 재산 분할에서는 민수가 7할 지혜가 3할을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혜의 불륜이 이혼의 주된 원인이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위자료로도 500만 원을 민수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법적 결과보다 더 큰 타격은 사회적 관계의 파탄이었어요. 지혜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특히 지혜의 부모님은 사위인 민수를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지혜를 보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의 형제들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평소 의족해 지내던 매형을 이런 식으로 배신한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지혜는 고개를 들고 앉아 있을 수 없었고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예전처럼 밝고 활발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훈의 회사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안정적이었던 수익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직원들 급여 지급도 어려워졌어요. 몇몇 핵심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고 이는 더욱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을 거부했어요. 회사의 평판 하락과 재무 상황, 악화를 이유로 기존 대출의 조기 상환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우는 개인 재산을 회사에 투입해서 버텨보려 했지만 상간소송 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투자자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정훈의 능력을 인정하며 투자를 검토하던 벤처 캐피털들이 모두 투자를 철회했어요. 개인적인 스캔들이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이유였습니다. 정훈이 그동안 쌓아온 사업적 신뢰와 네트워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결국 정훈은 회사 문을 닫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3년간 정성껏 키워온 회사가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망가져가고 있었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나서 민수는 홀로 남은 집에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지혜가 짐을 챙겨나간 후에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 불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죠. 민수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아이가 없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이혼 과정은 훨씬 복잡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모든 일이 결혼 1년 만에 일어난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혜와 관련된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민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결혼 사진들을 보면서도 이제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그토록 행복해 보였던 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때만큼은 진짜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는 모두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은 민수를 위로하며 격려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민수를 동정하는 시선들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관심들이 고마웠습니다. 특히 오랜 친구들은 민수가 혼자서 모든 걸 견뎌낸 것을 대단하다고 말해주었어요. 법적 대응도 침착하게 잘 처리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에는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야외 활동을 즐겼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처음에는 있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누구에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독서도 다시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는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결혼 후에는 지혜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우선이어서 책을 거의 읽지 못했었죠. 이제는 침대에 누워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계발서부터 소설까지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읽으면서 내적 성장의 시간을 가졌어요. 요리도 새롭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매번 외식을 할 수는 없었고, 간단한 요리라도 직접 해먹는 게 경제적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실력이 늘면서 요리하는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시간을 들여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새로운 취미가 되었죠. 한편 지혜와 정훈의 근황도 간간히 들려왔어요. 지혜는 실직 상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의 일 때문에 평판이 좋지 않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정훈의 회사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고, 정훈 개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도 민수는 복수심이나 쾌감보다는 담담한 마음이었어요. 이미 법적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고, 자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상황에서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정도로만 받아들였어요. 민수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개인적인 성장에 힘쓰기로 했어요. 회사에서도 더욱 열심히 일해서 승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더 안정된 기반을 만들고 싶었어요. 연애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사람을 판단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외모나 첫인상보다는 그 사람의 진정한 인품과 가치관을 깊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과 만나고 싶었어요. 민수는 이번 일을 통해 자신도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무너졌을 수도 있었는데 침착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비록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내적 강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민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었어요. 31살의 나이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이번 일로 인해 사람을 보는 안목도 생겼어요. 다음에는 분명히 더 좋은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